통장 잔액을 확인하던 그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돈이 불과 6개월 만에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월 관리비 40만 원, 재산세 600만 원, 난방비만 겨울 석 달 동안 20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평생 일해서 마련한 30평대 아파트가 이제는 돈을 빨아먹는 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은퇴 전에는 몰랐습니다. 집이 이렇게 무서운 존재가 될 줄은 말입니다. 이것은 올해 65이 된 한 분의 실제 고백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은퇴자들이 똑같은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평생 꿈꿔온 내 집이 어느 순간 삶을 올가매는 족쇄가 되어버리는 순간 말입니다. 30년 전 이제 막 결혼한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에 다녔고 아내는 교사였습니다. 둘 다 안정적인 직장이었습니다. 신혼집은 작은 투룸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면서 공간이 부족해졌습니다. 더 큰 집이 필요했습니다. 고민 끝에 서울 외곽의 신도시로 눈을 돌렸습니다. 당시만 해도 그곳은 개발이 한창이었습니다. 새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학교와 병원이 생기고 교통도 점점 편리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집값이 서울보다 저렴했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아 35평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방이 3개였습니다. 아이들 키우기에 딱 좋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자랐습니다. 큰아이가 대학에 들어갔고 작은아이도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부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대출금을 갚고 아이들 교육비를 대고 노후를 위해 저축도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집값도 조금씩 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정년을 맞았습니다. 60살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작은 송별회를 열어줬습니다. 동료들이 박수를 쳐줬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다고 이제 편히 쉬라고 말했습니다. 퇴직금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3억 원 정도였습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하면 매달 2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아내도 곧 정년이었습니다. 부부는 앞으로의 삶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독립했습니다. 큰아이는 결혼해서 분가했고 작은아이는 취직해서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35평 아파트에는 부부 둘만 남았습니다. 방 3개 중 2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넓어서 좋았습니다. 손주가 놀러오면 방을 내줄 수 있었고 가끔 자식들이 오면 함께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관리비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월급이 들어오지 않으니 매달 나가는 돈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겨울이 문제였습니다. 큰 평수를 데우려니 난방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첫 해 겨울 난방비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석 달 동안 20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현역 시절에는 그 정도 금액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달랐습니다. 매달 200만 원의 연금으로 생활하는데 난방비만 그 정도가 나간다는 것은 큰 부담이었습니다. 부부는 난방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실만 조금 틀고 방은 거의 끄다시피 했습니다. 두꺼운 옷을 입고 집안에서 지냈습니다. 손주가 놀러 오는 날에만 잠깐 난방을 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난방비로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재산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1년에 600만 원 정도였습니다. 한꺼번에 나가니 부담이 컸습니다. 게다가 아파트가 노후화되면서 수리할 곳이 늘어났습니다. 보일러를 교체해야 했고 벽지도 새로 발라야 했습니다. 싱크대와 욕실도 낡아서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산해보니 1,000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집값이었습니다. 매일 부동산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올랐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곧 다시 오를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떨어졌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매물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팔려는 사람은 많은데 사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이 동네로 오지 않았습니다. 교통이 불편하고 직장과 멀고 학군도 예전만 못했습니다. 대신 더 새로운 신도시들이 생겨났습니다. 그곳으로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결국 집값은 3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30년 전 샀을 때보다는 높았지만 10년 전 최고점과 비교하면 큰 손해였습니다. 문제는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세보다 낮게 내놓아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부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큰 집을 계속 유지해야 하나? 관리비와 세금과 수리비로 매년 수천만 원이 나간다. 퇴직금은 점점 줄어든다. 연금만으론 생활비도 빠듯하다. 그렇다고 집을 팔자니 손해가 크고 팔리지도 않는다.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건강이 나빠진 것입니다. 당뇨와 고혈압으로 병원을 자주 다녀야 했습니다.
약값과 치료비가 매달 수십만 원씩 나갔습니다. 아내도 무릎이 안 좋아져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긴 했지만 집안의 관리가 힘들었습니다. 넓은 집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것이 점점 버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작은 집으로 이사 가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평생 살아온 집인데 이제 와서 옮기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손주들도 오는데 어떻게 작은 집으로 가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통장 잔액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퇴직금의 절반 이상이 불과 몇 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이런 속도라면 70이 되기 전에 바닥날 것 같았습니다. 그 후에는 연금만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 큰 집을 유지하면서 연금만으로 생활하기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부부는 집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시세보다 낮게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그래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몇 달을 기다려도 문의조차 없었습니다. 중개사는 더 낮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하로 팔면 대출금을 갚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진퇴양난이었습니다. 팔자니 손해고 안 팔자니 유지비가 버거웠습니다. 자식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못했습니다. 자식들도 자기 살기 바빴습니다. 대출받아 집 사고 아이 키우고 맞벌이 해도 빠듯한 세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진 걸까요? 은퇴 전에는 왜 몰랐던 걸까요? 현역 시절에는 집이 자산처럼 느껴졌습니다. 가격도 올랐고 담보대출도 쉽게 받을 수 있었고 팔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달라집니다. 유입이 끊기면서 고정지출이 부담스러워집니다. 집이 클수록 오래될수록 유지비는 늘어납니다. 그런데 정작 팔려고 하면 시장은 냉담합니다. 이제는 발상을 전환해야 합니다. 은퇴 전에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정년이 다가오면 집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은퇴 후에도 안전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을지, 유지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 필요하다면 언제 어떻게 옮길 것인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작은 집으로 옮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평수를 줄이면 관리비, 난방비, 세금이 줄어듭니다. 매매 차익으로 현금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정든 집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지방으로 이사하는 것도 고려할 만합니다. 서울이나 수도권보다 집값이 저렴하고 생활비도 적게 듭니다. 물론 자식들과 멀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교통이 발달해서 왕래가 어렵지 않습니다.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라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 허둥지둥하면 선택의 폭이 좁아집니다. 50대부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집을 유지할지, 옮길지, 언제 결정할지 미리 정해두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은퇴 후에도 안전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